안녕하십니까. 특집 6.13 선거 윤정호입니다. 2014년 우리 동네 구청장과 의원들의 공약 기억하십니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민선 6기 전국 시군구청장의 공약 이행도는 71.24%라고 합니다. 민선 5기보다 5.96% 높아진 건데요. 이런 결과는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특집 6.13 선거에서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지역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을 재보궐선거에 대진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했고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막아내 송파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지난달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배 예비후보는 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을 마쳤습니다. 배 예비후보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막아내고 주거 만족도를 높여 송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도를 넘어서고 있는 재건축 규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인상 시도도 처음부터 제대로 저지하겠습니다. 품격 송파에 어울리고 또 최근 논란이 된 수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의 일이라 단순한 기억착오로 빚어진 오해와 혼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날 기업인 백봉현 씨도 함께 공천 서류를 접수하며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송파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꼭 지역 사람 출신 송파 사람이 기어코 지난번에 잃었던 한석을 꼭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송파을 재보선 공천 서류 접수가 4월 30일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후보자는 면접을 통해 경선으로 정해질지 단수 추천될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확정됐고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다음은 강남구로 가봅니다. 야당은 후보가 확정된 반면 민주당은 아직 후보 선출 방식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 기자, 강남구청장 선거 대진표 아직 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까요? 네,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대진표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표심 모으기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당에선 경선으로 할지 또 전략 공천으로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야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했고 또 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민주당에선 현재 3명이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선웅 강남구 의원과 김명신 전 서울시 의원, 구청장에 2번 도전한 경력이 있는 이판국 예비 후보입니다. 지난달 공천 심사를 위한 면접을 마치고 경선을 요구하며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비 후보들은 경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에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네,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현재 당 내부에서나 언론을 통해 전략 공천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후보들이 정부 관료와 법조계 출신의 걸출한 후보들이 있는데 이에 걸맞는 후보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처장을 지낸 인물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볼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곳이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장영철 예비 후보를 가장 먼저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당초 장 예비 후보와 함께 모두 7명이 공천 심사 면접을 봤는데 장 예비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이 되자 함께 면접을 봤던 일부 당원들이 탈당과 낙하산 공천이라는 그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반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당원 반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장영철 후보는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후보에 확정된 만큼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지역별로 각종 단체를 방문하고 또 행사에 참석하면서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장영철 후보를 확정을 했고 바른미래당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바른미래당은 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직접 강남구청장 후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지난 30일 최종 공천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채 예비 후보입니다. 네, 30일 최종 공천을 확정 지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김상채 예비 후보는 지금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김상채 후보 역시 본 선거전을 대비하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선거 사무실을 대치동 쪽으로 옮겨서 선거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그 여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새 모으기에 나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강남구청장 선거 3파전으로 가게 되나요? 역시나 또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평화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아니면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를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남을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그 김광종 예비 후보 역시 네. 그 출사표를 던졌지만 그 주요 정당 후보들이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는 3파전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선거전이 크게 달아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장 선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강남구청장 선거는 역대 보수의 승리로 싱겁게 끝나던 역대 지방선거보다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네. 또 3선을 노리던 신현희 구청장이 지난 3월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그 무소속 출마설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슈가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강남구에서는 영동대로와 구룡마을 같은 개발 같은 그런 대형 개발과 함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법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구청장 후보로 서양호 두문정치 전략연구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예비 후보만 9명이었던 곳인데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정당 후보자들의 대진표도 완성돼가는 모습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이번 지방선거 중구청장 후보자로 서양호 예비 후보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현재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을 역임하고 있으며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민주당에서 등록한 예비 후보만 9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민주당 예비 후보가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측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서양호 예비 후보에 대한 단수 추천은 중구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전현직 구청장들을 내세운 야권에 대한 전략 공천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3선을 노리는 최창식 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정동일 전 중구청장에 대한 공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거론되는 후보군은 없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랑구청장 후보도 낙점했습니다.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을 전략 공천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랑구청장 선거는 현 나진구 구청장과 서울시 부시장 출신 간 맞대결로 대진표가 압축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류경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후보의 전략 공천이 확정된 것인데
이로써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현 나진구 구청장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 흥미로운 대진표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경기 후보는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한 높은 전문성을 강점으로 당내 후보자 면접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함께 출사표를 던졌던 같은 당의 성백진 예비후보와 강상만 예비후보 모두 당의 전략공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두 후보 모두 탄원서 제출과 항의 등을 통해 경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네,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모두 지금 현재 단일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서울시 교육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 지부장인 이성대 예비후보가 조희연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는 경선을 위한 토론회를 세 차례 열고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의 경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진보 진영 같은 경우 시민 경선단의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가 7대 3의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민 경선단의 경우 13세 이상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진보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경선 룰이 생겼다고요? 네,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덜 알려진 첫 출마자에게 가산점으로 득표율의 10%를 더 주는 겁니다. 때문에 조희연 현 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경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결과는 오는 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보수 진영 상황도 좀 살펴보죠. 네, 범우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보수 진영은 그동안 후보군이 난립하고 여러 가지 갈등 사항들이 이어져 왔죠. 이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모든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저기서 좀 갈라질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곽일천 예비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단일화 기구 주도의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후보 간 직접 접촉을 통해 단일화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지난 30일에는 공동위원회가 주최한 보수진영 토론회에서 이준순 예비후보가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순 예비후보는 개인 블로그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단일화 기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교추감, 우리감 공동위가 주도하는 단일화 경선과 모든 협의회 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단일화 추진 공동위원회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꼭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진보든 보수든 굉장히 단일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당 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역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비춰봤을 때 후보 단일화가 곧 당선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 진영이 이렇게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에 따른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를 돌이켜보면요.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과반 득표에 모자라는 39%의 지지를 받고 또 당선이 됐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해 각자 출마를 강행했던 보수진영 고승덕 후보와 문용린 후보 득표율 합이 54%를 넘었지만 결국은 단일화에 성공한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주고 만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예비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영달 예비후보입니다. 조영달 예비후보는 진보, 보수 어느 진영과도 단일화를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독자 노선을 택하면서 중도 유권자들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조영달 예비후보가 안철수의 교육 멘토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형성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시선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조영달 예비후보는 최근에 만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진보, 보수 두 진영의 단일화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계속해서 취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지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완전히는 모르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어요. 네. 아, 성함도 몰라요, 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시의원이 유능한 시의원이 하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어요. 이 집 사는 곳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알기는 솔직히 좀 어렵죠. 공원 가서 놀 거예요. 여행 갈 생각입니다. 영화나 봐야지. 애기 봐야겠죠?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쉬는 날이어서. 관심 없어요. 투표하고 공원 가서 놀 거예요. 투표 끝나고 여행 갈 생각입니다. 투표하고 영화 보러 가야죠. 투표하고 6월 13일에 투표하고. (1839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에드워드 에버렛은 마커스 몰튼에게 단 한 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직 주지사였던 에드워드는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가 정작 본인은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승패를 가르는 한 표가 바로 자신의 한 표였던 거죠. 6.13 지방선거,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동네와 나라를 바꾼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